저는 20살 이렇게 흔하디 흔한 고졸 재수생에서 지금은 총 900페이지 정도 되는 베스트셀러 책 2권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고3 때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하고도 결국 수능 망치고 집 주변에 있는 지방대 갈 정도의 성적을 받았던 그냥 평범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게 됐는데, 이 영상을 찍은 목적은 지금 수능을 망쳐서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재수생들, 또는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성공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그냥 수능 칠 때 쓰고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왜냐면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 때 재수 때도 진짜 이거 시간 버리는 거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가지고 막 연애도 하고 MT도 가고 막 하는데, 나는 지금 매일 한 1평 남짓의 독서실 책상에 이 닭장 속에 닭처럼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 3년 내내도 계속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독서실 가고 이것만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도대체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내가 돈을 벌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게 깨달았어요. 지금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하면서 소위 현타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기간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간을 보내야지 그 기간이 의미 있어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게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야 하는 일종의 퀘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퀘스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반드시 제가 말할 퀘스트들을 모두 다 완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퀘스트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안 풀린다, 뭘 뚫어야 되긴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로 대부분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뤄내면서 깨달은 퀘스트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지금 자신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를 진짜 깨달고 나서 그냥 제 세계관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랑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책도 정말 그쪽 분야만 해도 제가 100권 이상을 읽었거든요. 막 성공을 했다고 해서 다 막 천재가 아니에요. 돈을 막 많이 번다고 해서 진짜 IQ 150 이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드물고,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분야에서 돈이든 또는 학벌이든 그걸 쟁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을 확률이 매우 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진짜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뭘 하기 시작하면 난 이거 무조건 내가 1등할 자신 있어, 내가 무조건 다 이겨버릴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여러분 생각보다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라는 말로는 자신감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첫 번째 퀘스트인데, 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와의 약속 지키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진짜 재수생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자기와의 약속 지키기가 달성됐던 사람이거든요. 재수 시절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저는 재수 시절에 300일 넘게 하루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12시간 그대로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진짜 박살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런데도 그거 그냥 꾹꾹 참고 하고 맨날 시간 채우고, 그때 내가 이걸 못 채우면 나는 그냥 병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지금 돈 들여가지고 재수까지 하는데, 내 지금 이 소중한 1년을 바쳐서 재수까지 하는데 내가 고작 이것도 못 지킨다? 나는 그냥 뭘 해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미친듯이 제가 정해놓은 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준비하고 7시 40분에 책상 앉아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12시 전까지 취침한다. 이거를 300일 동안 이거 못 지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 감독에 몰려요. 내가 내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하는 게 내 스스로 안에서 끌어올라와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신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진짜 끝장을 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내 무의식에 박히게 돼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 약속들을 계속 어겨. 내가 내일 주말에는 꼭 10시간 공부를 해야지, 10시간 공부 안 해. 평일에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지, 8시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감동보다는 계속해서 실망만 하게 되고 결국에 자신감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되게 그냥 간단한 거 아니야? 자신감 당연히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 자신감을 진짜 찐으로 갖게 된다는 건, 내가 뭘 하든 다 박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나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퀘스트도 못 깨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감을 가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구조가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정말 사소한 성공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엄청나게 큰 목표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최면에 걸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성공하려면 이불부터 개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은 거 참고 이불을 개는 습관, 내가 일어나가지고 귀찮은 거 참고 운동을 가는 습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말했던 자기와의 약속 지키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자기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할 때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번 달 안에 수학 문제집 3권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률도 점차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고3 때 공부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작은 성공을 많이 경험을 했던 거죠,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학까지 갔으니까 결국에 그 성공들이 쌓여서 계속해서 더 큰 성공을 바라보게 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간 학생들이 훨씬 더 창업 비율도 높고 자신감도 꽉 차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학생들이고, 그리고 작은 성공을 충분히 많이 경험해본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자신감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이끄는 첫 번째 퀘스트라는 점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첫 번째 퀘스트를 깰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운동을 해야 돼요. 자신감이랑 허벅지 운동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부위가 허벅지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근육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여자한테도 분비되고 남자한테도 분비가 돼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투지랑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승부욕이 생기고 열정적이게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 근육량을 늘려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면 사람이 투쟁욕이나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자신감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낄 텐데, 이 몸이 좋은 사람이랑 몸이 안 좋은 사람, 그 두 사람은 대화만 해봐도 목소리 힘이나 눈빛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의 남성 호르몬이 큰 상태고, 그게 눈빛이나 말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에서 자신감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는 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도 계속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과외를 할 때마다 그 이유가 이런 자신감이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자신감을 인생에 있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어느 정도의 허벅지 근육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진실 깨닫기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자신감 가져야지 라는 말로는 좀 힘들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스스로 자신감 가져야지, 나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게 과학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세포생물학자 브루스 리튼 박사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내 잠재의식의 결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7세 이전에 결정이 된다고 그 사람은 말하거든요. 왜냐면 7세가 되기 전까지 가정 환경 속에서 내 잠재의식이 다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애들은 자유와 꿈을 키우도록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 애들은 규율과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뇌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뇌 구조는 7세 이후부터는 거의 안 바뀌어서 처음 교육받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난 희망이 없는 거냐? 나는 부잣집이 아닌데 희망이 없는 거냐? 다행인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박사가 추가로 말한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확언을 하면서 잠재의식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예시가 아프리카 원시인 부족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 코끼리가 아기일 때 코끼리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둡니다. 그러면 그 아기 코끼리는 밧줄을 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렇지만 힘이 약해가지고 발목에 있는 살갗이 찢기기만 할 뿐 절대 밧줄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밧줄을 절대 못 푸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그 주변에서 머물면서 온순하게 살게 돼요. 근데 한 10년 뒤 그 아기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가 됐을 때에도 그 성인 코끼리는 계속해서 그 밧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성인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에 비해서 힘이 100배 더 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밧줄을 뽑아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어릴 때 그 무의식, 잠재의식에 형성된 나는 이 밧줄을 절대 풀지 못한다는 그 잠재의식 때문에 절대 못 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또 벼룩 얘기 있잖아요. 벼룩을 이제 그 통 안에 가뒀는데 이제 한번 그 천장에 박고 나서 통을 치워도 이제 벼룩이 뛰는 높이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 지금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행동을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라는 말을 계속해서 내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한테 암시를 걸면서. 실제로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우리 뇌 구조, 뇌 뉴런 신경을 바꾼다는 게 이미 증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4가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 퀘스트, 자신감을 깨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깨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두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하기, 세 번째는 운동하기, 특히 허벅지 운동, 하체 운동,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는 진실 깨닫기.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첫 번째 퀘스트를 말했는데도 이 4가지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평생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면서 말했듯이 이 4가지 중에서 1, 2, 3, 4번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그 어떤 시절보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재수하면서 이 4가지를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300일 동안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연습,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공을 경험하기, 또 중간중간 운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잠재의식을 바꾸는 확언 같은 것들 계속해서 저는 스스로한테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하는 거고 재수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걸 명심하시고 계속 적용을 하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인생 성공으로 이어지는 단계 중 하나예요. 이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절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나이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되게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퀘스트는 실행력입니다. 근데 이 실행력이라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한 게 첫 번째 퀘스트를 깨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력이 없다, 나는 내가 계획해 놓은 거를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고민을 토로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첫 번째 퀘스트를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실행까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뭘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해,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니까. 근데 그 정도의 확신이 없고 대부분은 첫 번째 퀘스트도 못 깬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에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고 아무 결과물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퀘스트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첫 번째 퀘스트에서 자신감 가지고 그 자신감, 첫 번째 퀘스트를 깨면 자동적으로 실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데 또 이게 자신감만 있어서 실행력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도 두 번째 퀘스트를 못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현실 안주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도 결코 실행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재수 이후에 과외를 막 구할 때를 말씀드려 보자면 결국에 이제 인간 본성상 의식주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내가 돈이 그리 궁핍하지 않을 때는
실행을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풍족한데 왜 또 위험을 무릅쓰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던 선조들은 다 죽었을 거니까. 우리는 메커니즘 상으로 이제 내가 편하면 더 이상의 도전을 안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근데 제 상황은 그때 저는 약간 좀 일부러 저도 약간 무의식적으로 알았던지, 그러니까 제가 딱 이제 재수를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과외를 뛰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절대 이제 돈을 안 줘도 된다 라고 말했었죠. 그 다음에 또 재수하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또 빌려가지고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빨리 내가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단지 외주 맡겨가지고 막 천장 제작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새벽 4시에 청테이프 들고 가가지고 전봇대 하나하나 과외 모집합니다 그거 붙이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과외가 엄청나게 잘 되고 과외로도 돈을 좀 많이 벌고 막 그렇게 됐었던 건데, 근데 제가 또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동네 대학생만 몇백 명이 있었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단지를 붙이고 과외생을 모집한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이 퀘스트를 모르고 자신감도 없고 실행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이걸 하는 사람들, 그냥 꾸준히 이 퀘스트를 인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를 어렴풋이 깨달았고, 지금에 와서야 그때 시절들이 내가 성공으로 달려오고 있던 과정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인데요. 나머지 2가지 퀘스트는 이 다음 영상에서 2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편이 사실 이때까지 말한 것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신감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3단계 퀘스트, 4단계 퀘스트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음 2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쉽게 듣지 못할 말이라고 자신을 해요. 그러면 저는 2편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